안녕하세요. 긴급경제TV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크나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죠. 그런데 지금 그때와 소름 끼치게 닮은 신호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헤드라인을 보셨습니까? 2008년과 소름 끼치게 닮아간다. 금융위기 직전과 유사 상황 경고음. 단순한 자극적 기사가 아닙니다. 실제 경제 지표들이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복귀하고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그때와 닮았는지 팩트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분석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2008년 위기의 핵심 메커니즘을 복귀합니다. 그 다음 현재 경제 지표를 과거와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잠재 리스크 5가지를 짚고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한 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위기의 시작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거죠. 문제는 이 대출들을 묶어서 파생상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MBS, CDO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이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합니다. 158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리먼 파산 이후 은행들끼리 돈을 안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용경색이 시작된 거죠. 금융이 멈추니까 실물 경제도 멈춘 겁니다. 전 세계 GDP가 2% 넘게 역성장했고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자산 손실 규모가 26조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10%를 돌파했고요. 샌포백 지수는 고점 대비 57% 폭락했습니다. 반토막이 넘게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기가 터지기 전에 분명한 경고 신호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호를 무시했다는 거죠. 2008년 직전에 나타났던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격이 펀더멘털 대비 심각하게 고평가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감당 못할 수준의 빚을 지고 있었죠. 셋째, 금융기관들의 레버리지가 극단적이었습니다. 자기 자본의 30배, 40배까지 투자를 했거든요. 넷째,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글로벌 무역 불균형이 심각했습니다. 미국은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2026년 지금 이 경고 신호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상황부터 보시죠. 2008년 미국은 아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득 증빙 없이 집을 사는 게 가능했죠. 반면 지금 한국은 DSR 규제로 대출 심사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겼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이에요. 특히 지방 부동산 경기가 계속 부진합니다. KDI 3월 경제 동향에서도 건설 기성이 위축 상태라고 명시했거든요.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부실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부실 우려 규모가 130조 원대로 추산됩니다. PF라는 건 쉽게 말해 건물 지을 때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 부동산이 안 팔리니까 이 돈을 못 갚는 거죠.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시면 한국이 102%입니다. 호주, 캐나다와 함께 세계 최상위권이에요. 미국은 73%, 일본은 67%, 독일은 52%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체감이 되시죠? 2008년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겼을 때 위기가 터졌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외 환경을 봐야 합니다. 지금 글로벌 무역 환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무역 수지는 153.8억 달러 흑자입니다. 전월 대비 66.6억 달러나 늘었어요. 수출도 전년 대비 28.7% 증가했고요. 외환 보유고도 4,276억 달러로 단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수출 호조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KDI도 ICT 품목 제외시 산업 부진이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빼면 수출이 사실상 정체 상태라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수출이라는 건물이 반도체라는 기둥 하나에 기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 전체가 위험해지죠. 2008년에도 미국 경제가 주택시장이라는 하나의 엔진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그 엔진이 꺼지니까 경제 전체가 무너진 거죠. 세 번째, 실물경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DI 3월 경제 동향을 보면 반도체와 서비스업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건설업이 계속 부진하고 전통 제조업이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쪽만 보면 경제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2008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수치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반도체는 31% 성장인데 건설업은 마이너스 8.5%입니다. 같은 나라 경제 맞나 싶을 정도로 격차가 큽니다. 전산업 생산은 1.8% 증가에 불과합니다. 반도체가 빠지면 사실상 정체 수준이라는 뜻이죠.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변수, 미국발 리스크를 짚어야 합니다. 사실 2008년 위기도 미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관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한국 수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고 신흥국 경제의 압박이 커집니다. 달러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고 유가 불확실성까지 겹쳤습니다. KDI도 대외 불확실성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수출의 미국 비중이 약 18%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수출이 수십억 달러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만 잘 나간다고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8년의 트리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였고 2016년의 잠재적 트리거는 관세 충격과 PF 부실입니다. 도화선은 다르지만 구조적 취약성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한국 경제의 5대 잠재 리스크입니다. 첫째,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2%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부동산 PF 부실이 130조 원 규모로 여전히 잔존해 있습니다. 셋째, 수출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서 단일 품목 리스크가 큽니다. 넷째, 미국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무역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다섯째,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관련 고용 악화가 우려됩니다. 가계부채가 왜 위험한지 전이 경로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면 대출 상환 부담이 급증합니다. 빚 갚느라 돈을 못 쓰니까 소비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줄면 내수가 침체되고요. 내수가 침체되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결국 고용이 줄어듭니다. 고용이 줄면 다시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특히 건설업 문제를 깊이 봐야 합니다. 건설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연간 산업이 수십 개입니다. 건설업 생산이 전년 대비 8.5%나 감소했습니다. 건설업 관련 종사자가 약 200만 명이에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에 달합니다. 이 산업이 흔들리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전달됩니다. 시멘트, 철강, 인테리어, 가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PF 부실이 터지는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지방에서 미분양이 쌓이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자금난에 빠집니다. 이들이 PF 대출을 못 갚으면 대출해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가 손실을 봅니다. 이 손실이 커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의 한국 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방어벽은 어떤 상태입니까? 2008년 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안전장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행히 방어벽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가 4,27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2008년 당시에는 2,000억 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무역 수지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은행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도 양호합니다. DSR 규제로 무분별한 대출도 억제하고 있고 2008년 위기 때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벽 대부분이 외부 충격에 대한 것이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가계부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PF 부실도 내부 문제입니다. 외환 보유고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유가 변수까지 더해보겠습니다. 유가는 한국 경제에 특히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GDP가 약 1.2%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역 수지도 30억 달러 이상 악화될 수 있어요. 한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거든요.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가 변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과 지금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뭘까요? 공포감만 조성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니까 냉정하게 차이점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규제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파생상품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은 바젤3 같은 국제 금융규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도 정례화됐고 지도시 공조체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2008년 때는 각국이 각자 도생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긴급 유동성 공급 같은 정책 도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2008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위험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고착화됐고 관세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AI 투자 과열에 대한 버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위기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 위기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을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빨간불이 아니라 노란불입니다. 즉각적인 위기가 터질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합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는 경기 국면이에요. 2008년과 완전히 같다고 하면 과장이고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 아니란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되고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연착륙하는 겁니다. 기본 시나리오는 수출이 둔화되고 건설업이 계속 부진하면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관세 충격이 현실화되고 PF 부실이 확대되면서 금융 불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는 복합 위기 상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비중을 평소보다 높게 유지하세요. 20에서 30% 수준을 권합니다. 위기는 항상 현금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안전자산인 금 비중도 10에서 15% 수준으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과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셔야 합니다. 한국 주식에만 몰빵하는 건 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개인 부채 비율도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야 해요. 변동금리 대출이 있다면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하세요. 그리고 경제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주관으로 체크해야 할 지표들의 중요도를 정리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미국 관세 동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도 5점 만점이에요. PF 연체율과 수출 증가율은 4점, 건설 착공 건수는 3점입니다. 이 지표들이 동시에 악화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위기는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찾아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수출이 늘었으니까 외환 보유고가 탄탄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저점에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후 10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거든요. 중요한 건 공포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대비하는 겁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PF 연체율이 급등하거나 미국이 관세를 확정하거나 건설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즉시 속보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적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